어젯밤 일이에요.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약을 드시려고 약통을 여셨는데,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약통을 다시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결국 3번을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안경을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고 계셨어요. 15분 동안 찾으셨는데 안경은 바로 머리 위에 걸려 있었어요. 점심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리모컨을 들고 냉장고 앞에 서 계시더래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다가 내가 왜 여길 열었지? 처음엔 웃어넘기죠. 에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주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 하고 달려왔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였지? 그리고 한 달 후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치매는 아프지 않아요. 심장이 아프면 가슴을 움켜쥐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뇌는 아파도 신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치매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300명씩 새로 치매 진단을 받고 있어요. 하루에 300명이에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얘기예요. 올해 69세시고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저녁 9시부터 뉴스 보시고 10시엔 드라마, 11시엔 다시 뉴스. 그러다 보면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잠은 또 얕게 자세요.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또 깨고 아침 6시쯤 되면 아예 잠이 안 와서 일어나시죠.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침 먹고 소파에 앉으시면 꾸벅꾸벅, 점심 먹고 또 꾸벅꾸벅,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딸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녀 이름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다니던 동네 슈퍼에 갔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을 다닌 길인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초기 치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수면장애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언제 청소를 할까요? 바로 잠을 잘 때예요.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쌓인 노폐물들, 독성 물질들을 잠자는 동안 깨끗하게 씻어내요. 마치 밤에 청소부 아저씨가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쓰레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고 낮에 졸고 이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하면 뇌에는 독성 물질이 가득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병원에서 수면 습관을 바꾸라고 하셔서 매일 밤 10시 30분이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가세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왔어요. 1시간씩 뒤척이기도 하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밤에 깊게 잠들기 시작하고 새벽에 깨는 휘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손녀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동네 길도 헷갈리지 않더래요. 여러분, 지금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만약에 불규칙하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매일 밤 11시 아니면 10시 30분.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TV 보고 싶어도 끄세요. 뉴스 보고 싶어도 내일 보세요. 휴대폰도 멀리 두세요.
그 불빛이 뇌를 깨우거든요. 그리고 낮잠은 어떻게 하세요? 점심 먹고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시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잠은 사치가 아니에요.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얘기예요. 72세시고요.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활발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작년 겨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 후로는 움직이기가 무서우셔서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고, 점심 먹고 또 앉아서 TV 보시고, 저녁 먹고 또 앉아서 TV 보시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다친 건데 뭘,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잘 알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슈퍼에 갔는데 계산을 못 하시는 거예요. 3,000원짜리 우유를 샀는데 5,000원을 주면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다고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피가 공급되어야 움직여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뇌로 올라가야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뇌까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뇌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없으면 죽어요. 마치 물을 안 준 화분의 꽃이 시들듯이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자체가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런데 운동까지 안 하면 혈액순환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영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병원에서 무조건 걸으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집 앞 골목만 천천히 걸으셨어요. 5분도 못 걸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5분, 10분, 15분.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 이름도 기억나고 계산도 빨라지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뇌혈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등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돼요. 매일 30분씩만 걸어보세요.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좋고 동네 공원이라도 좋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처음에는 숨이 찰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물통 들고 팔 돌리기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건 걸으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걸으면서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70 빼기, 100, 93, 86, 79 이런 식으로요. 걸으면서 노래도 불러보세요. 옛날 생각나는 노래 부르면서 걸으면 뇌 운동이 2배가 돼요. 여러분, 뇌는 근육이에요.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안 쓰면 약해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종만 할아버지 얘기예요. 75세시고요. 박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신 거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박 할아버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점심 먹고 혼자 TV 보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모임에도 안 나가세요. 어차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바쁘다는데 뭘 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얼굴은 봤는데 이름이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난 손자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큰 손자가 민수였나? 준수였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바로 대화할 때예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준비하고 입으로 말을 내뱉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약해져요. 이름 기억하기, 얼굴 기억하기, 약속 기억하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종만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병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셨는데 몇 번 가보니까 괜찮더래요. 거기서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억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웃 이름도 기억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대화를 하세요. 가족한테 전화해서 안부라도 묻고 이웃 만나면 인사라도 하고 상점에서 물건 살 때 한마디라도 하고 모임이 있으면 나가보세요. 교회든 절이든 경로당이든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나가보세요. 사람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바로 뇌의 운동이거든요. 혼잣말도 도움이 돼요. 신문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혼자 중얼중얼 정리해보세요. 뇌는 말을 하는 순간 깨어나거든요. 여러분,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대화를 할수록 더 똑똑해져요. 반대로 혼자만 있으면 점점 약해져요.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해보세요.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열쇠예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 얘기예요. 73세시고요. 최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삼겹살, 갈비, 불고기,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짠 음식도 좋아하셨어요. 젓갈,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은 항상 짜게 끓이셨고 밥에 간장 부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술도 매일 드셨어요. 저녁에 소주 한두 잔은 기본이고 친구들과 만나면 막걸리도 드시고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맑았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그래도 별다른 증상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먹은 반찬을 오늘 또 찾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고 심지어는 자주 가던 병원 위치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있다고요. 원인은 오랫동안 이어온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을까요? 바로 피를 통해서예요.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피가 뇌로 올라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더럽고 끈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술을 많이 마시면 혈관이 손상돼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해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부터 막혀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빠르게 죽어요. 5분만 혈액 공급이 안 돼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병원에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 해서 정말 힘들지만 바꾸고 계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2번만 드시고 그것도 기름기는 다 제거하고 드세요. 대신 생선을 자주 드시고요. 고등어, 꽁치, 삼치 등 푸른 생선이 뇌에 정말 좋다고 하더래요. 짠 음식도 줄이셨어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도 끊으셨어요. 대신 나물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술을 끊는 거였는데 그것도 성공하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 고기 드시나요? 국물을 짜게 끓여서 드시나요? 저녁에 술 한 잔씩 하시나요? 60대 이후에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해독하고 회복했는데 나이 들면서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고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살코기 위주로요. 대신 생선을 자주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뇌에 정말 좋거든요. 짠 음식은 줄이세요. 국물간을 싱겁게 하고 젓갈이나 장아찌도 적게 드세요. 나트륨이 혈관을 상하게 해요. 그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초록색 브로콜리. 색깔이 진할수록 뇌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잣.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뇌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해요. 하루에 6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뇌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도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도 병들어요.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고기 대신 생선 한 토막, 짠국 대신 싱거운 나물 한 접시.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거예요.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동철 할아버지 얘기예요. 71세이시고요.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와 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은 기본이고 저녁에는 소주 한 병씩 드셨어요. 술과 담배가 내 유일한 낙이야. 이걸 끊으면 뭘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주변에서 몸에 안 좋다고 말려도 듣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들 다 오래 산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우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부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을 오늘 기억 못하고 며칠 전 약속도 깜빡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어디에 뒀는지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뇌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다고요. 담배와 술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담배와 술이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담배 얘기를 해볼게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안 흘러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부터 막혀요. 그리고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밀어내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뇌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술은 어떨까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술이 깨면 혈관이 더 심하게 수축해요. 그리고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마치 뇌에 독을 붓는 것과 같아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집중 공격해요. 60대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간에서 빨리 분해했는데 나이 들면 그 능력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뇌가 받는 피해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김동철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끊지 않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정말 힘들지만 담배와 술을 끊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어요. 담배 생각나고 술 생각나고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족들이 금연검도 사다 주고 대신 할 수 있는 취미도 찾아주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머리가 정말 맑아진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혈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담배 피우시나요? 저녁에 술 한 잔씩 하시나요? 71세에도 끊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뇌는 회복돼요. 담배를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4시간 후부터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일주일 후부터는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요. 1개월 후부터는 기억력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술을 끊으면 어떨까요? 3일 후부터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일주일 후부터는 집중력이 좋아져요. 1개월 후부터는 뇌세포 재생이 시작돼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담배 한 갑을 반 갑으로, 술 한 병을 반 병으로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담배 대신 심호흡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우고 싶으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술 대신 차를 마셔보세요. 녹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술집 대신 찻집이나 카페로 가보세요. 술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와 술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평생의 기억을 빼앗아가요. 지금 당장 끊는 게 어려우시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 대신 산책을, 술 대신 차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밤 11시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드세요. 두 번째, 운동 부족.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집 앞 골목이라도 좋으니 밖에 나가서 움직이세요. 세 번째, 혼자 지내는 생활.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 고기와 짠 음식은 줄이고 생선과 채소는 늘리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다섯 번째, 담배와 술.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지만 어려우면 양이라도 줄이세요. 이 5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뇌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식단에 나물 한 접시를 더 올려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나 술을 참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7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뇌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